뭐 일단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차 문제랑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직접 한번 다시 풀어보셔도 좋고, 생각이 안 나시면은 21일 거를 다시 풀어보시든가 아니면 정답을 참고를 하신 다음에, 자, 저는 이 코드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일단 5명을 입력을 하면 5개의 나이를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여기가 5라고 해서 이렇게 5로 해놓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되긴 돼요. 5명 해도 되고 10명 해도 나옵니다. 나오기는. 근데 그거는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나오지? 자, 요거 true define 안 했죠? 자, 그리고 사이즈. 사이즈를 여기를 다 5로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뭐 1, 2, 3, 4, 5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건 돼요. 이건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10 한 다음에, 자, 이거를 제가 예외 처리 안 해볼게요. 자, 그래서 10 입력하고, 왜 이러냐. 다시요. 10. 자, 하면 잘 나오는 것 같죠? 이거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잘 나와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행할 때 우리가 바로 실행을 하면서 우연히 여기가 다른 데이터가 덮어쓰지 않고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우리가 5개라고 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5개까지만 보정이 돼요. 여기는 이제 넘어간 겁니다. 우리의 저장 그 영역을. 자, 그래서 이렇게 보정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자, 요것도 이렇게 잘 쓰지 않는다고 했죠? 사람 숫자 입력받아서 5명이면 5개, 10명이면 10개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 이유는 이제 카운트라는 값이 실행 시점에 결정이 되는 거고, 이 ages라는 대열이 할당되는 시점은 컴파일 시점이라서 카운트가 정해지는 시점보다 age 배열이 할당되는 시점이 우선한단 말이에요. 먼저라는 말이에요. 카운트 값을 모르니까 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시점을 맞춰주셔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얘가 실행되는 시점, 입력받는 시점이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점이니까 실행 중에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는 동적 할당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말로 요거 아직도 요거 쓰는 게 좀 어색하다, 좀 문법적으로 틀리다 하시면은 아직 연습이 부족하신 겁니다. 코드는 무조건 많이 쳐보셔야 돼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추천을 드려요. 문제를 똑같은 거를 무조건 한 3번, 최소 3번, 5번 이상 풀어보세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반복이.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막 문법적으로 틀리시면 안 돼요. 틀리면은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또 여기 사이즈, 여기 사이즈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도 5개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20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ARR을 5로 고정시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20바이트 넘어가면은 고장을 못 하잖아요. 일단 말록을 하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적 할당을 하나 메모리 할당하는 건 똑같다 그랬죠. 메모리 구조나 이런 건. 단지 언제 실행, 그러니까 언제 할당하느냐, 어디에 할당하느냐에만 차이가 있는 거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메모리 생김새는 아주 똑같아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시점을 런타임으로 잡았죠. 스캔F에 들어온 이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일단 사람 하나 나이 저장하려면 4바이트가 필요한 거고, 사람의 숫자를 우리가 여기 카운터로 봤잖아요. 그럼 4 곱하기 카운터 해야 그 전체 용량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20이 아니고 인트 사이즈적으로 구해주시고요. 카운트를 곱해주셔야 올바른 저장 용량이 나온다. 자, 그리고 용량 확보를 했으면 이제 거기를 찾아가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주소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 사람 나이 저장하고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트형 포인터로 받아주시면 된다. 자, 이게 끝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렇게 워닝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되긴 되는데 지금, 근데 이건 이제 컴파일러가 똑똑해서 알아서 이 mrlog을 stdlib라는 헤더 파일에서 찾아준 거고, 그렇지 않은 컴파일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를 모른다고 해서 에러를 내버려요. 요거는 지금 컴파일러가 좀 알아서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워닝만 띄워주고 실행은 되죠. 근데 이거 안 해주는 컴파일러는 바로 에러 띄워버립니다.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 mrlog 함수가 요 헤더 파일 stdlib라는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꼭 추가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워닝 사라지죠. 자,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무조건 보장이 돼요. 여기까지. 이 사람의 숫자가 딱 7 입력하는 그 순간 있죠. 그 순간 메모리가 할당이 돼요. 7 입력하고 나면 요거에 의해서 30번째 코드에 의해서 그때 실행이 되는 겁니다. 할당이. 자,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정적 할당할 때는 이게 고정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그죠?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은 이게 딱 5가 고정돼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5개 딱 쪼개서 쓴 다음에 6개째 쓰려고 하면은 쓸 수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포인터를 가지고 연산하면 메모리 어디든 다 찾아갈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찾아가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다가 뭐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한다 한들 얘는 언제든지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겁니다. 그죠? 얘네들은 딱 저장한 순간 언제까지는 보장이 받는다? 얘가 정적 할당이라면 함수가 끝날 때까지는 보장받고요. 동적 할당이라면 우리가 풀이하기 전까지는 보장을 받죠. 근데 이 부분, 우리가 할당받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은 아무리 우리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쓴다 하더라도 운영체제에서 언제든지 지워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할당받은 메모리만 사용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동적 할당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용자가 3이라고 입력하면은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고, 10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고, 7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이니까 동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동적 할당을 잘 쓰시려면은 무조건 그것만 먼저 생각하세요. 정적 할당이랑 동적 할당이랑 메모리는 똑같습니다. 이 구조나 이 생김새는 똑같아요. 단지 무슨 차이만 있다? 할당 시점, 할당 위치. 자, 그래서 위치를 따져야 되는 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스택이랑 휩이랑 나뉜다 그랬잖아요. 그죠? 스택에 있는 부분은 자동 수거가 되는 거고 휩에 있는 거는 운영자가, 그러니까 개발자가 직접 할당 수거하는 거. 그 차이 때문에
할당 위치를 구분을 하시면 좋고, 시점은 컴파일 시점이냐 런타임 시점이냐에 따라서 갈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두 개만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메모리를 잘 할당했다 하시면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적 할당해서 변수, 배열 변수를 이용하시나 동적 할당해서 mrlog 함수가 리턴하는 주소값을 이용하시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동적 할당을 안 쓰면 안 되는 구조죠. 이게 안 쓰면은 효율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동적 할당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동적 할당은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 할 거예요. 물론 다음에 계속 나오긴 합니다. 동적 할당 없이는 자료구조 못하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 일단락 하고요. 그 다음 문제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배열의 이름 저장하는 거. 자, 요것도 이거는 뭐 동적 할당이랑은 큰 관계 없고요. 자,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사람 입력 값을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이러면 올바르게 그 프로그램 테스트가 안 됩니다.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최소 3글자 이상 써서, A를 쓰더라도 이렇게 AAA 이렇게 3글자 이상 써서 테스트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기억이 나실지 몰라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문장을 입력받는 거는 scanf %s죠. 여기는 주소값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소값 넘기면 그 주소값으로부터 문장을 하나씩 쭉 저장을 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할까? 자, 캐릭터형 주소 하나 만들고, 캐릭터형 배열이죠, 배열. 자, 10글자짜리 만들고, 자, 이렇게 넘기면 요 10개짜리 배열에 우리가 총 10글자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넘기면 여기다가는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하나하나 저장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 저장할 수 있는 공간과 그 시작 주소를 갖추고 스캔f에 넘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요거는 str1이라는 배열에 저장이 될 거고요. 요거는 str2라는 배열에 저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넘겼기 때문에 그 배열의 시작부터 이 scanf가 입력된 값을 차곡차곡 저장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하려면? 이 문제 푸시려면. 사람 이름 입력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열 시간에 하긴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터 연산 있죠. 포인터 연산이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배열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 scanf, 문장으로 받는 scanf 이렇게 받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배열이라 하면 나눠져 있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자, 이게 100바이트짜리다 라고 하면은 이게 배열이 될지는 아닐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4바이트씩 25개로 쪼개면 인트 25개짜리 배열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인트 25개짜리 배열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것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문제 푸실 때. 자, 200바이트가 있다. 이게 뭐 인트 인트 뭐야 50개짜리 20개짜리 인트 20개짜리 배열일지 캐릭터 200개짜리 배열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소를 여러분들이 얻어가지고 이 주소를 캐릭터형으로 쓸 건지 인트형으로 쓸 건지에 따라서 얘가 사용되는 게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쪼개서 막 움직이면서 쓰잖아요, 공간을. 그죠? 이 움직이는 것도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러분들의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해서 일단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해보세요. 힌트를 드리고 시작하자면 사람 10명 저장해야 되잖아요, 이름을. 그죠? 그러니까 이거 10개 나눠서 쓰시면 돼요. 6개인데 200바이트를 10개로 나눠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공간에다가 사람 이름을 하나씩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